2018년도 기출문제 순서대로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형 2번 문제는 여기 순환군을 두 개 이제 직접한 군이 다시 또 순환군이 되는 조건에 대한 문제여서 이제 일반적으로 필요한 개념이 여기 동시 조건에 대한 개념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순환군을 두 개 이제 직접했을 때 뭐 다시 순환군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뭐 되고 안 되고랑 전혀 관계없이 어차피 직접한 녀석에 대해서 유수값이 각각의 유수를 곱한 거랑 같기 때문에 그대로 R하고 S를 곱한 RS가 순환군이냐 여부랑 관계없이 이제 유수가 되고 얘가 이제 순환군이 된다라는 거에 대한 동시 조건으로 얘는 이미 유수는 RS이기 때문에 RS짜리 순환군은 ZRS밖에 없으니까 뭐 이게 동형이다라는 얘기하고 순환군이다라는 얘기도 동치고 1,1의 유수를 구해서 결국 RS에 대한 조건으로 다시 확인해 두면 RS가 서로서다라는 조건하고 이 직접 했을 때가 또 순환군이다에 대해서 이제 동치까지 성립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24개짜리 군이 이런 군도 있고 뭐 24개짜리 군이 이런 군도 있을 텐데 뭐 얘는 4하고 6이 이제 서로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순환군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얘랑 동형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3하고 8은 이제 서로서 관계니까 얘는 이제 순환군이 되고 원소가 24개짜리 순환군인 Z24하고 동형관계가 이제 성립을 하게 된 그래서 얘가 서로서라는 조건이 얘가 다시 순환군이다라는 조건, 여기 필증 조건을 적용해서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A형 2번 문제가 여기 Z10하고 ZN을 직접했는데 또 순환군이 되도록 하는 N을 구하는 문제인데 그럼 처음째 있는 10과 N이 이제 서로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이 직접했을 때가 다시 순환군이 된다. 그래서 순환군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첨자에 있는 개수들에 대해서 둘이 서로서 관계가 되는 것들을 찾으면 되고 결국은 범위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10 이상부터 100 이하인 범위 내에서 10하고 서로서에 해당하는 거의 개수를 세는 게 이렇게 A형 2번 문제에 대해서 원하는 답이 돼. 그래서 그냥 전체 집합을 여기 주어져 있는 범위 그대로 10하고 100 사이를 여기 10하고 100 사이를 전체 집합 X란 집합의 이름으로 두고 그냥 포함배제 원리를 적용하셔서 개수를 세시면 그래서 그냥 포함배제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저희가 지금 세고자 하는 게 이제 서로수 조건에 해당하는 거라서 지금 2의 배수 집합을 A로 5의 배수 집합을 AO라고 했을 때 여기 합한 집합, 합집합한 것에 대한 개수를 잘 셀 수 있고 그쪽 바깥쪽의 개수를 세게 되면 그게 정확하게 여기 여집합의 교집합인 요 바깥 부분 쪽의 개수를 센 게 여기서 원하는 10하고 서로수에 해당하는 개수니까 합집합의 개수를 세서 그래서 주어져 있는 범위, 그러니까 X집합 전체 개수에서 여기 두 집합을 합집합한 거의 개수 상황을 세시면 되고 물론 2의 배수 집합이랑 5의 배수 집합 따로 세고 교집합의 10의 배수 집합을 빼서 세시면 돼요. 뭐 그냥 개수를 잠깐 세보면 지금 2의 배수 상황이 만약에 1부터 100까지였으면 이제 50개가 있을 텐데 여기 앞에 2, 4, 6, 8을 이제 빼고 세야 되니까 뭐 4개를 빼야 되고 그래서 50개에서 4개를 뺀 46개고 그 다음에 뭐 5의 배수를 세보면 만약에 1부터 100까지였으면 이제 20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지금 5라는 녀석을 빼고 세야 되니까 하나를 빼고 세니까 19개고 그 다음에 교집합을 다시 뺄 건데 10의 배수 결국은 이 범위에서 10의 배수 사실 1부터까지 다 세도 10개인데 그 10개가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대로 이제 10개고 그래서 결국은 포함배제 원리에서 이렇게 개수 상황을 세실 수 있고 이 개수가 정확하게 문제에서 원하는 순환군이 되는 N의 개수랑 같은 개수가 그래서 N의 개수는 이제 36개가 된다. 네, 다음 해석학 A형 3번 문제는 지금 FN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그 FN에 대해서 이상적분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N의 극한을 나중에 할 때 하고 그 극한함수로 구한 다음에 이상적분을 그 다음 했을 때에 대해서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하라 라는 상황인데 일단 요 FN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 상황을 좀 그려보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여기 이제 가우스 값이 그러니까 가우스가 이제 함수 안에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EN보다 작을 때 X가 EN보다 작을 때 하고 EN보다 클 때에 대해서 나눠서 일단 그래프를 좀 그려보시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여기 X가 이제 EN보다 작을 때 그때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좀 해보면 이렇게 1차식 여기 이제
여기 0부터 2n까지 이렇게 1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 상황이 그려지는데 여기 n분의 1까지 곱한 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0하고 다시 최대값으로 함수값이 다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 윗부분은 당연히 0보다 크니까 그대로 그리면 되고 여기 음수 쪽은 0하고 최대가 구하지만 0이 구해지니까 그래서 결국 음수 쪽은 0 쪽으로 그리고 양수 쪽은 그대로 그리면 돼서 예, 이 상황으로 이제 그려지게 되고 이제 2n보다 큰 쪽에 대해서 이제 여기 0, 뒤쪽에 그래프 상황을 그리면 이게 1차 함수식이 그려지는데 마찬가지로 0하고 최대값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위쪽은 그대로 그려지고 여기 음수 쪽은 0으로 그려지고 예. 그리고 이제 요 1차 함수식에 대해서 뭐 x절편, 요 1차 함수식에 대해서 x절편을 각각 구하시면 n이 되고 3. 그래서 일단 여기 0부터가 이제 정의역인데 이제 정의역 전체에서 여기 빨간색으로 그려지는 게 요 fn에 대한 그래프 상황이 돼. 그리고 이제 2n일 때 값은 뭐 그대로 넣어보면 이쪽이 0이니까 그대로 n분의 1이고 그리고 얘 뭐 극한함수를 구해보면 뭐 n이 점점 커질 때마다 여기 사실 n분의 1이 계속 내려가고 0으로 가까이 갈 거니까 물론 극한함수는 0이 돼. 그래서 극한함수를 먼저 구하게 되면 이제 상수함수 0이고 뭐 상수함수 0을 0무한대 이상적분해도 0이니까 여기 더하기 뒤쪽은 뭐 0이고 여기 이상적분을 먼저 하게 되면 그리고 여기 삼각형 넓이를 먼저 계산하는 거랑 같고 삼각형 넓이를 먼저 계산하면 여기 밑변 길이가 2n이고 높이 길이가 n분의 1이니까 그래서 뭐 1이라는 상수값이 나오고 그래서 이상적분을 먼저 해결하면 상수로 1이 나오고 뭐 그걸 다시 극한치하면 또 상수 1이니까 왼쪽 부분은 1이고 이제 오른쪽 부분은 0이 되고 뭐 더하면 1이 돼.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 뭐 주의해서 보실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 연산의 순서를 바꿨는데도 등호가 성립하냐에 대한 질문인데 만약에 정의역이 유계폐 구간 형태였고 만약에 평등 수렴하는 상황까지도 성립을 만약에 했다면 그래서 극한을 하고 그 다음에 적분을 하거나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극한하거나 이게 등식이 성립을 하는데 지금처럼 저렇게 영무한대 구간이고 이제 이상적분 상황이었으면 아무리 평등 수렴을 하더라도 이 연산의 순서가 바뀐 것에 대해서 값이 같다라고 보장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값이 달랐었는데 얘가 지금 평등 수렴하는가의 상황을 체크해보면 극한함수는 상수함수 0이고 극한함수에서 위아래로 입실론 폭을 벌렸을 때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이 fn이 이 안으로 들어가느냐 여부인데 어차피 입실론이 주어지면 뭐 그거보다 밑에 내려가는 n분의 1을 저희가 찾을 수 있고 그러면 결국 그 n부터는 그래프가 이제 폭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평등 수렴하느냐를 체크해보면 평등 수렴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평등 수렴한다라는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이 값하고 이 값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푸시면 이제 잘못된 답을 구하시게 돼. 그래서 유계폐 구간이고 평등 수렴했을 때는 등호가 성립하는 게 맞지만 이게 무한대까지 가는 구간에서 이상적분에 대해서도 연산순서가 바꾼 게 성립하느냐 등호가 성립하느냐에 대해서는 평등 수렴하더라도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같다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이제 잘못된 답을 풀게 돼. 어쨌든 이 문제는 이제 각각 계산해서 답을 하시면 되고 계산 결과를 비교해 보더라도 왼쪽 오른쪽의 값이 이제 다른 값이 되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예, 여기는 아까 이제 그래프 그렸던 거를 이제 식으로 이제 표현해 봤던 식이에요. 예. 다음 문제 보시면 여기 영역이 뭐 A라는 이름의 영역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요 관계식에 의해서 UV 표현으로 좀 다시 옮겨보고 여기 적분에 대해서 값을 구할 때 역시 UV 표현으로 옮겨서 이제 값을 구하는 문제가 우선은 이 문제에서 A의 영역을 보시면 여기 XY는 다 0 이상 이제 1사분면 쪽이고 여기 나머지 범위가 이제 여기
x절편이 1이고 y절편이 3인 거 직선 사이에 들어가도록 하는 1사분면 내의 범위가 a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a의 범위를 이제 확인해 보면 x 더하기 y가 1인 선하고 x 더하기 y가 3인 선 사이고 1사분면이니까 여기 마치 사다리꼴 표현으로 그려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xy 영역에 있는 a란 영역이고 이걸 이제 uv 표현으로 이제 옮겨주면 되는데 여기 2x가 u 더하기 v고 2y가 u 빼기 v라는 저 관계식을 적용하는 문제. 그래서 그 두 식을 이제 변끼리 더하고 변끼리 빼보면 그래서 변끼리 더하면 이 식이 나오고 이제 변끼리 빼면 이 식이 나. 그래서 뭐 다 2를 소거하고 2를 다 소거하면 그래서 더한 식에서 2를 소거하고 뺀 식에서 2를 소거하면 이제 이런 식이 나오게 돼. 그래서 결국 이 관계식에 의해서 여기 사실 사다리꼴의 경계 쪽에는 선이 4개가 있는데 그 선 4개에 대해서 이 관계식으로 이제 옮겨진 선을 이제 구해보면 일단 여기 x 더하기 y가 1이다 라는 선은 뭐 x 더하기 y가 그대로 6이기 때문에 그냥 u가 1이다 라는 선이고 여기 x 더하기 y가 3이라는 선은 그대로 역시 x 더하기 y가 u니까 u가 이제 3이라는 선이고 x가 0이라는 선 여기 x가 0이라는 이 선은 x에다 결국 둘 다 0을 넣어보면 여기다 0을 넣어보면 y가 u랑 같고 여기도 0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y가 이제 v랑 같고 그러면 y가 마이너스 v랑 같고 그래서 u가 마이너스 v 뭐 똑같은 말로 v가 마이너스 u 이제 그런 선이고 y가 0인 거 그러니까 여기 x축에 있는 이 선분은 그러니까 y가 0인 것도 여기 두 개 다 넣어보면 0을 넣어보면 x가 u고 여기도 y가 0을 넣어보면 x가 v이고 그래서 이 x가 0이라는 선은 v가 마이너스 u 그 다음에 y가 0이라는 선은 v가 u 이런 선으로 옮겨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 u가 1, u가 3, v가 u, v가 마이너스 u 선 4개를 다 그려보면 일단 v가 u라는 게 여기 이런 직선이고 v가 마이너스 u라는 게 이런 직선이고 네, 여긴 나중에 이제 필요가 없는 범위라서 지웠는데 이제 u가 1이라는 직선이 여기고 u가 이제 3이라는 직선이 그래서 u가 1, u가 3 그 다음에 여기 v가 마이너스 u, v가 u 그래서 저기 사다리꼴에 구성되어 있던 변 쪽에 그 4개의 선이 이 선으로 가서 이런 영역 그래서 일단 영역 확인을 해두면 문제에 있는 A란 영역이 문제에서 주어지는 등호관계로 UV 표현으로 바꿔주면 이런 꼴의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다 표현을 옮기고 나면 이제 UV 평면 상황에서 1과 3 이런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제 바뀌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영역에 대해서 뭐 다시 이제 UV 표현으로 다시 옮겨 적어 주시면 되고 또 옮겨주는 과정에서 야코비안 행렬의 행렬식 값이 이제 필요한데 뭐 처음에 이 관계식을 보면 이쪽에다 다시 써놓고 야코비안의 행렬식 값이 또 필요한데 x를 이제 유로 편미분을 하고 이 관계식에서 이제 양변을 유로 편미분하면 x를 유로 편미분하면 여기 2가 나눠지면 이제 2분의 1이고 그래서 x를 유로 편미분하면 1이고 x를 v로 편미분을 하면 양변을 이제 v로 편미분을 하면 역시 2를 나눠주면 역시 2분의 1이고 2분의 1이고 이제 y를 유로 편미분하고 그럼 여기 두 번째 식에서 양변을 유로 편미분을 하면 역시 2가 나눠지면 2분의 1이고 그래서 여기 2분의 1이고 마지막으로 여기 양변을 v로 편미분하면 2가 나눠졌을 때 v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래서 야코비안의 행렬식을 이제 계산해 보면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절대값까지 취하면 이제 2분의 1이
야코비안의 행렬식의 이제 절대값은 이제 2분의 1. 이게 문제에서 구하고자 했던 이제 문제인데, 역시 이 관계식을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x 더하기 y라는 부분은 여기 사실 변끼리 더했을 때 아까 식이 변끼리 더해서 2 나누고 변끼리 빼서 2 나눴던 식이 이런 식이고, 그래서 여기 x 더하기 y라는 부분은 u로 바꾸고 여기 x 빼기 y라는 부분은 이제 v로 바꾸면 결국 uv 표현으로 이제 다 바뀌고, 그래서 여기 u로 바꾸고 v로 바꾸고 여기 야코비안의 행렬식의 절대값인 2분의 1 쓰고, 이제 구간을 확인해 보면 일단 u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1부터 3까지고, 그래서 u의 범위는 1에서 이제 3까지고, 그때 v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u부터 6까지. 그래서 결국은 영역을 확인해 두면 이렇게 uv 범위를 역시 표현하실 수 있고, 여기 안쪽의 적분을 그대로 하는 게 결국 여기 v에 대해서 얘를 v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이거 곱하기 u분의 1이 나올 건데, 여기 u분의 1 모양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 상황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적분이. 그래서 이 안쪽에 대한 적분을 하게 되면 이렇고, 결국 u를 넣으면 2의 1승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의 마이너스 1승이 나오고, 그걸 다시 위에 대해서 적분하면 그냥 상수니까 2만 곱하면 돼서 마지막에 계산이 이렇게 나오고. 이 문제에서 이제 가장 필요한 부분만 다시 보시면 주어졌던 영역을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어야 되고, 물론 거기에 맞게 영역 쓰셔야 되고, 여기 야코비안의 행렬식 값도 이제 계산하셔서 여기 남는 계산들을 마무리하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1차 분수 변환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참고적으로 이제 뭐 서로 다른 복소수 3개가 주어지고 그거가 대응하는 위치에 대해서 또 서로 다른 복소수 3개가 이제 대응하니까, 서로 다른 3개의 대응쌍이 이제 서로 다른 3개의 복소수에게 정확하게 세 쌍의 대응 관계가 주어지게 되면, 이제 요 등호 관계가, 그렇죠, 등호 관계가 결국 1차 분수 변화에 대한 등호 관계가 돼서, 뭔가 문제가 지금 무한대에 대한 대응 관계가 있었는데 무한대 말고 다른 애들의 대응 관계로만 주어져 있었으면 이 관계식에서도 뭐 정리를 하는 방법이 가능해요. 어쨌든 상황은 저거랑 관계없이 1차 분수 변환이다라는 게 1차식분의 1차식처럼 표현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C가 0이면 실제로 그냥 분수 형태식이 아니기 때문에 뭐 C는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AD 빼기 BC도 0이 아닌, 그래서 C가 0이 아니고 AD 빼기 BC가 0이 아닌 그런 조건 하에 있는 ABCD에 대해서 1차 분수 변화는 이렇게 정의가 돼요. 이렇게 대응쌍이 이제 세 쌍이 주어져 있어서 그 조건들을 다 대입을 하시면 돼요. 0이 2로 대응하고 있어서 이런 대응 관계가 나오고, 뭐 1이 2i로 대응하니까 이런 대응 관계가 나오고, 다음에 무한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위아래를 다 Z로 나눠보면 그래서 여기 위아래를 다 Z로 나눠보면 뭐 이런 꼴의 식이고, 이제 무한대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0이에요. 이게 0이고, 무한대가 들어가면 10분의 A가 돼. 그래서 여기 이제 무한대가 들어갔을 때 상황이 대응 관계로 나와 있는데, 무한대가 들어가게 되면 10분의 A가 돼. 그게 지금 마이너스 1하고 이제 조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대응 관계가 3개가 주어져 있고, 그걸 다 대입하면 이 대응 관계 3개가 이제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A, B, C, D 4개에 대해서 지금 값을 구해야 되고, 뭐 식은 3개밖에 없으니까 값이 완전히 다 결정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 세 식을 이용하면 그 한 변수에 대한 비례관계로 다 표현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지금 뭐 B가 D의 몇 배, 뭐 A가, 여기는 그냥 다시 풀었죠. 여기 B가 지금 1이고 여기 A가 지금 마이너스 2이고,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하게 되면 이런 관계가 이제 얻어질 텐데, 저희가 이제 다 정리를 하게 되면 한 변수의 비례 관계대로 이제 다 표현이 이제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한 변수의 비례 관계대로 이제 다 표현을 해서 한 변수를 다시 약분하게 되면 이렇게 1차 분수가 정확하게 이제 결정이 나게 돼요. 그래서 뭐 식은 3개고 뭐 구해야 될 건 4개지만 한 변수의 비례 관계대로 다 표현이 가능하고, 그 비례 관계 나왔던 변수마저 이제 약분하게 되면 이런 관계대로 다 표현이 되게 돼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 C는 0이 아니에요.
C는 0이 아니니까 뭐 약분하는데도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뭐 A도 몇 C, 뭐 D도 이제 몇 C, B도 다 몇 C 이렇게 다 표현하게 돼서 C를 약분하게 되면 이렇게 값을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다 이제 결정하고 나면 EI를 또 다시 대입해서 여기 EI를 대입해서 값을 마무리 지시면 돼요. 결국 여기는 이제 1차 분수 변환이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세쌍을 이용해서 연립방 정식을 정리하시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실 수 있게 돼요. 다음 A형 6번 문제를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알파이는 000으로 그리고 알파는 이제 단위 속력 곡선으로 또 베타는 이런 식을 이제 적분한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이렇게 알파 프라임 2하고 베타 이기 미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내적하면 0이다. 그리고 이제 t가 2일 때에 대해서 이제 공률값을 구해라. 결국 여기 베타에 대한 조건이 있고 알파에 대한 뭐 단위 속력 곡선이 있고 여기 내적했을 때 0이다라는 조건이 문제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베타를 뭐 여기 양변을 미분하면 결국은 여기 괄호 안에다가 t를 넣은 게 결국 베타의 미분이니까 그래서 뭐 그대로 이제 베타의 미분은 이렇게 되고 또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여기 우변을 그대로 미분해서 쓰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뭐 n의 미분이 또 들어갈 텐데 뭐 n의 미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기 사실 여기 베타 미분할 때 이제 n의 미분식이 한번 들어갈 텐데 곱의 미분할 때 n의 미분식이 들어갈 텐데 다시 n의 미분식은 다시 TMB 1차역으로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n' 대신에 여기 TMB 1차 결합으로 이제 바꿔놓고 이 식을 다시 TMB 1차 결합으로 다시 묶어내시면 이렇게 다 TMB를 묶게 되시면 이런 표현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여기 내적이 0이다라는 문제 조건을 또 이용할 건데 뭐 t자리에다가 2를 넣었을 때는 t하고 n이하고 b에 대해서 1차 결합 표현이 이제 주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알파2하고 베타 프라임이가 수치니까 이제 내적한 건 0이고 그다음에 뭐 알파를 미분하면 그대로 t니까 이제 t의 2고 t의 2하고 베타 2 프라임 2가 내적했을 때가 0인데 그 여기다 2를 다 넣었을 때하고 t하고 이제 내적을 한 값을 이제 구하는 과정인데 결국은 여기다가 다 2를 놨을 때 어차피 다 여기다 2를 넣게 되면 어차피 TMB에다가도 2를 넣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을 거고 그거에다 T2를 내적을 하게 되면 결국 이쪽이나 이쪽은 이제 0이 될 거죠. TMB는 서로 수식하니까 이쪽과 이쪽은 0이 되고 이제 이쪽 부분만 남을 거고 이쪽 가로값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T 앞에 있는 개수에 있는 값만 그대로 남을 거예요. 물론 이제 2가 들어갔을 때의 상황이 얘가 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0이랑 등호가 당연히 성립하고 있고 그래서 카파이는 결국은 이제 4분의 1이다라는 걸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나와 있는 베타에 대한 조건을 이용해서 뭐 2번 미분하고 또 n''을 TMB 1차 결합으로 바꾸고 그래서 결국 10을 정리를 하고 수직에 대한 조건까지 활용을 하면 카파이 값을 이제 구하시는 게 돼요. 다음 A형 7번 문제는 여기 이제 이 표가 이제 문제에서 주어져 있고 조건부 기대값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이제 문제여서 뭐 그대로 y가 1인 상황에 대한 확률이 이 부분이고 이걸 다 더하게 되면 예를 이제 15분의 3이라고 보고 이제 다 더하게 되시면 15분의 6이 나와요. 15분의 6이 나오고 그래서 뭐 15분의 6분의 15분의 1을 0이랑 곱하고 15분의 6분의 뭐 이것도 15분의 3이라고 썼는데 15분의 3 거기다 1을 곱하고 15분의 6에다가 15분의 1을 취해서 거기다가 이제 1을 곱하고 그래서 조건부 기대값이니까 이제 15분의 6분의 각각의 확률들을 각각 변수하고 곱해서 더하면 문제에서는 이제 조건부 기대값을 구하시게 돼.
다음 A형 8번 문제는 여기 이제 항 두 개, 초항 조건 두 개 있고, 여기 점화 관계가 이제 주어져 있는데, 여기 그러면 이제 특성상항식을 구할 때, 여기 2차식, 1차식, 뭐 상수항의 개수 그대로, 여기 6을 나눈 걸로 쓰면 이제 1, 6분의 5, 6분의 1, 그 개수들을 그대로 쓰면 이제 특성상항식이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일반항을 구하려면, 여기 두근을 직접 구해서, 이 2차식 이제 두근을 구하시면, 2분의 1하고 이제 3분의 1이 나오고, 걔네들을 밑으로 갖는 이 지수함수 표현을 적으면 정확하게 이제 이걸 만족하는 AN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BC도 충분히 구할 수 있게 여기 초항 조건 두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n이 1일 때 1이고 n이 2일 때 1인, 그래서 A2가 1이고 A1이 1이다 라는 주권을 그대로 연립해서 풀면 뭐 B가 8이고 C가 마이너스 9인 걸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구한 값, 그 B자리하고 C자리에다가 이제 8하고 마이너스 9를 쓰시게 되면 이게 구하고자 하는 또 AN이 돼요. 다음 A형 11번 문제는 뭐 그냥 부분적으로 그냥 필요한 내용을 잠깐만 보시면 저희가 이제 절대값이 없을 때하고 있을 때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관계는 당연히 한쪽 방향만 성립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0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물론 동치가 성립. 그리고 이제 문제성을 보시면 이제 F형하고 F'형은 0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리고 함수 f를 이용해서 g라는 함수가 역시 정의되어 있는 상황이 주어져 있고, 저 g에 대해서 0지점에서 이제 미분이 가능한 것이 맞고 0에서 미분계수 값을 이제 구해라. 사실 뭐 그대로 계산을 해보시면 그 부분부터 잠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극한값이 있는 것이 이제 g가 0에서 미분이 가능한 것이고, 그때 그 극한값이 g에 대한 미분계 g'0이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하는 게 이제 문제 상황이고, 극한 취하기 전에 여기 이 부분 분수식에 대한 상황들을 좀 정리해서 어떻게 되는가를 볼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부터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g를 f에 대한 정의 상황을 그대로 갖고 가서 여기 지금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니까 뭐 gx 빼기 g형을 구할 때 이런 식을 그대로 쓰고, g형은 0인 것도 그대로 갖고 가서 정의대로 쓰고, 그래서 여기 gx 빼기 g형을 문제에 있는 조건으로 그대로 쓰고, 뭐 x 그대로 이제 쓰고, 이 부분을 다시 이제 뭐 부등식으로 처리했는데, 뭐 다시 코사인은 커봐야 1이기 때문에 뭐 x분의 fx하고 그대로 성립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황이 정확하게 f'형이 0이다라는 상황을 이용해 보면 저희가 x 빼기 0분의 fx 빼기 f형 뭐 같은 식이고, 이렇게 f'0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식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이게 절대값 없는 상황이지만 어차피 극한값이 0이 될 때는 절대값이 있을 때도 뭐 마찬가지로 0이고, 그래서 이게 절대값까지 있더라도 0인 것이 맞고, 결국은 이거의 극한값이 0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도 극한값이 0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물론 또 절대값이 있는 게 0이어도 절대값이 없는 것도 물론 0이고, 그래서 절대값이 있으나 없으나 이제 똑같이 0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0이다라는 상황 자체가 G'0이 0이다.